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지만은 매도응은 좋지 않은 개인만 매수를 하는 장 분위기였고, 오늘은 영상에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그룹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죠. 보시면은 엑서지 21, 그리고 세종메디칼,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이 카나리아 그룹주들이 속하는 종목들이 오늘 조정이 크게 나왔다. 그 이유가 뭔고 생각을 하니,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M&A 전문가, 그리고 조금 카나리아 바이오 M에 지분을 들고 있는 이제 특수 관계인들 조금 구속이 되고 수사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많았죠. SG 사태뿐만 아니라 조금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번진 상황에서 에디슨 모터스 수사 도중에 조금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근데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막판에 보시면은 이 뉴스가 아니네요. JTBC 이 뉴스가 조금 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에디슨 EV 주가 조작을 했던 이씨 일당은 난소암 치료제를 이용한 주가 조작도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사, 이게 지금 디아크죠. 디아크입니다. 디아크.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디아크.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체,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모체가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 받아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 근데 여기서 관련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 관련 규정이 걸림돌이 되니까 아는 회계사, 지인 회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받아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 회계사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 회계사가 속한 법무법인에서 이제 보고서 발행이 막혔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친한 회계법인 지인에게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줄 거를 요구하고 그대로 받아 베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들은 외부 평가 계약일을 거짓으로 기일하고 평가 기간도 3일이 아닌 19일로 늘리는 등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다. 네. 그래서 3월부터 공개적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터뷰를 하는 등 주가를 부양을 해가지고 디아크 주식 1,300만 주를 팔아가지고 19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 보이죠. 근데 조금 뜯어보자면은 이걸로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끝난 사항이 아니고, 이게 그대로 디아크의 모체가 KOTC로 넘어가고 도울산업도울물산이 다시 카나리아 바이오엠, 카나리아 바이오가 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레고봄합이라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 IP가 조금 무형자산 가치평가에서 이견이 조금 생기면서 지금은 디아크가 보시는 것처럼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일단은 이거 디아크가 거래 정지가 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레고봄합의 무형자산 가치를 3천억 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외부 감사 회계 법인에서 이거 가치가 무형자산 가치가 너무 높다. 디아크라는 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 신주인 수권이나 전환 사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상장 실질 적격 평가에서 조금 보류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재무제표를 보면은 디아크에서 거래 정지가 되었던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리스크는 작년 4분기에 해소가 되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2,828억 원, 이게 반영된 게 그거죠. 디아크에서 나온 이 무형자산 가치 평가를 그냥 손실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디아크 때 거래 정지가 나왔던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름 어디에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없습니다. 과거 이 디아크, 이미 거래 정지가 된 디아크 때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에디슨 모터스 지금 수사 중인 주가 조작 자각적이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인사들이 뭐 카나리아 바이오와 연관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21일 날 보시면은 이때 당시 하한가 갔을 때도 이때 당시에도 갑자기 3월 달에 이제 뭐 상장 적격 심사 뭐 거절이 나온다, 뭐 상장 폐지가 된다,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런 뉴스, 그런 찌라시들이 갑자기 돌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 밀어버렸죠. 그리고 조금 여기서 돌다가 장중 최고 46,650원을 만들고 지금 조금 조정을 나온 상황인데, 뉴스를 보시면은 뭐 19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 오레고보맙을 사오려고 쓴 돈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3천억이 넘는데 이 190억 원을 해먹으려고 쩐주들하고 사채권자들한테 3천억을 땡기진 않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앞전에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때 다 해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해먹으려고 하면은 에디슨 모터스처럼 뭐 1,000몇백억 원씩 보세요. 10개월 만에 막 1,600억씩 2,000억씩 이렇게 해먹어야지 이게 주가 조작해가지고 끝난 종목이지.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렇게 5만원대 52,000원 고점을 만들 때까지 대주주 이탈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를 보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M하고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역합병을 해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M에 있는 구주주들, 이 오레고보맙 IP를 사올 때 돈을 빌려줬던 사채권자들하고 구주주들한테 카나리아 바이오 주식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준비 단계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임상 중간 결과라든지 뭐 그런 호재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 부양을 시키겠죠. 근데 지금은 카나리아 바이오 M하고 뭐 합병이 돼가지고 그 구주주들이 카나리아 바이오 주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주주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장 분위기 포함해가지고 뭐 SG 사태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조금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여기 M&A 전문가, 당연히 M&A 전문가도 있겠죠. 주가 부양 전문가도 있겠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에 조금 엮여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기에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세가 낸 거는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시세를 낸 겁니다. 그리고 오레고보맙이 가지고 있는 뭐 임상 중간 결과라든지 그리고 판권 계약이라든지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본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왔고, 임상 이상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지금 주가는 아니다라고 다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상증자, 어쨌든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 M에 속해 있는 구주주들하고 쩐주들한테 카나리아 바이오 주식을 배정해주기 위해서 이 무상증자를 7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구주주들하고 쩐주들은 카나리아 바이오 주식을 받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합병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이거 작전이 이렇게 끝난다? 시세가 이렇게 끝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에도 카나리아 바이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죠. 다 디아크 때 얘기고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과거 얘기고, 이것 때문에 디아크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3천억이라는 돈을 끌어다 쓴 이분들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좀 정리가 잘 된 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이 지분 구조는 간단하게 카나리아 바이오 M, 여기 있는 구주주들이 카나리아 바이오 주식을 배정을 받아야 된다, 합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뭐 문제가 된 게 뭐 이분하고, 그리고 저분인 것 같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P 이동 스토리를 잠깐 보자면은, 원래 온코캐스트 오레고보맙의 원래 주인, IP 주인은 대주주가 캐스트 파마텍 캐나다 그리고 헤파링크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캐나다가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당연히 미국 편이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조금 분쟁이 일어나면서
특히나 중국에서 해외로 자금 유출이 금지가 되면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뭐 중국 공산당에서 특히나 캐나다 회사한테 뭐 투자를 한다는 거, 외화 유출이 된다는 것 자체를 그거를 허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디아크한테 기회가 오게 되고, 디아크가 뭐 전환사채, 뭐 신주 인수부 채권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이제 오레고 범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외부 회계 법인하고 외부 회계 법인이 이 오레고 범업 3천억짜리를 이 디아크라 회사가 감당 못할 것 같다, 거래 정지 딱 때리면서 이제 KOTC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고 이렇게 뭐 오레고 범업 IP가 이런 식으로 옮겨지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IP를 가지고 오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뭐 이렇게 현대사로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됐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됐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됐다. 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오레고 범업이라는 제일 중요한 건 오레고 범업의 시장성이죠. 시장성.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FDA에서 나온 임상 결과로만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 바이오 회사에서 최고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임상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거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련돼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이 일정 자체가 이제 2분기 때 뭐 7월달, 8월달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카나리아 바이오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뭐 여름 전에 대시세가 나올 거다, 무상증자 스케줄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얘네들도 시간을 끌 수가 없고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가 하나씩, 뉴스가 하나씩 나오면서 시세 분출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뉴스 찌라시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과거 디아크 때 얘기를, 과거의 거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입을 시키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뭐 디아크 때 거래 정지당했던 이 리스크 자체는 작년 4분기 때 다 반영을 해가지고 손실 처리를 해버렸죠. 그만큼 이 카나리아 바이오 디아크도 이제 거래 정지라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 없이 조금 계획이 오레고 범업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돈이 3천억이 넘게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뭐 주가를 이런 식으로 흔들음으로써 조금 주가로 원래 오레고 범업의 가치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지금은 털릴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 하나 주시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같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한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